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하나 둘 멀어지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습니다. 슬프게도 요즘 길거리 무료 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한 부자 노인의 유언을 통해 노후의 삶과 소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지인들에게 그대들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도 70%의 성능은 필요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소.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돈을 갖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 혈압, 당뇨, 혈당,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죠.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줄을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소.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좀 걷고 또 운동하세요. 50만 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1억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대 가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에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던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마음이 먹먹해지는 노인의 편지였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겠는데요.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할 것 같나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남들의 시선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 가장 흔한 후회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시선, 가족의 압박, 문화에 순응하며 자신의 열망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행동하지 않은 사실과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너무 일만 하면서 산 것.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인간관계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곤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도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한 것. 실패하거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을 억누르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너무 안전하기만 한 선택을 하고 성장과 모험을 피한 것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놓친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니 우리는 살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은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외부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만족을 주는 것임을 죽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후회는 우리에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줍니다. 다섯 번째, 친구들과 멀어진 것. 인생을 살면서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어느새 멀어지고 남과 같이 느껴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과 멀어진 사실을 후회합니다. 어렸을 적 아무것도 없어도 웃을 수 있고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연락 한 통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한 우정은 몇 년 만에 연락해도 어제처럼 반가운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 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싫어도 찾아오는 것이 노후 생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지금과 같은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소비 습관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노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만큼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년 이후, 그리고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내가 재밌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노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시나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노후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꼭 물어보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몸이 허락해주는 한 늙어서도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령자 통계로도 알 수 있었는데요. 65세부터 79세 어르신들 중 과반 이상이 나이가 들어도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했고, 일을 하고 싶은 이유 중 1순위가 생활비에 보탬이 필요해서라고 합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이 참 씁쓸합니다. 위로는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어떤 자녀도 부모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 현상 때문에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돌보는 사이 세월이 흘렀고 결국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최악의 상황은 다 큰 자식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나의 노후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들을 돕느라 등골이 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없어도 자식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을 돕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행동은 사실 노후에는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투자를 요청할 때 그 말만 믿고 목돈을 건넸다가는 노후는커녕 부모 자식 간 관계도 파멸로 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되돌려달라며 법적 소송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은퇴를 앞둔 중년층과 노년기에 접어드는 많은 고령층이 하는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환경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마트에 갔을 때 돈이 없어 고민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노후에는 지금보다 덜 벌면 덜 벌었지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있는 곳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고령층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령층에 접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중 하나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0대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 속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삶을 이어왔기에 실제 노년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자신이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상당히 큰 고통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들이 특히나 갈 곳이 없어서 혹은 만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지낸다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꼽히는 부분입니다. 노년층으로 접어들수록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특정한 그룹에 포함이 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회를 이루는 기초 단위인 가족이 되기도 하고 학교 혹은 회사가 되기도 하며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동호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년층은 이러한 기초적인 관계 자체가 파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꾸린 상태이기에 혼자서 거주를 하는 독거로 상황이 이어지기 쉽고 실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집단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과의 교류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홀로 거주를 하는 많은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만큼이나 개인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이 정신적인 고통을 꼽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삶의 질에 있어서 큰 문제를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 반드시 일정한 단체에 속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만족감 그리고 안정감이 모두 상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심각해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곳에도 포함되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느껴지기 쉽기 때문에 노년층으로 접어들수록 건강한 사회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회적인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이는 육체적인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우 특히나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5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숫자만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 치매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치료법들이 개발된 상황이기에 조기에 검진을 하게 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만큼은 돈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관절이나 뼈 구조물이 정상적인 형태로 유지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면역체계 역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유행질환에도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동네 병원에 가보셨나요? 아픈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특히 중년 이후 사람들이 대기실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로 지금부터라도 꼭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나 운동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건강을 방치하게 될 경우 비만은 물론 성인병과 같은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운동부터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볕을 쬐이고 환기를 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노년층일수록 꾸준하게 야외 활동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 특히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음이 오면 잠을 자는 등의 말 그대로 욕구에 따른 삶을 살기가 쉬운데 이런 경우
실제로 면역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 패턴을 정하고 그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건강 유지를 하면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위한 대비도 잊지 마세요. 보통 노년층이 되면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과 독립되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특히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년층의 자립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자신의 취향이나 성향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더라도 교육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결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느낄수록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게 도움이 되고 반드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어르신 지원센터 및 놀이센터 등 다양한 센터들을 통해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류 활동을 충분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들 재테크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하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여 어울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동만으로는 버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여러 방법을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최근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목돈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쉽게 불리게 해준다고 해도 믿지 마시고 확실한 내용인지 여러 번 검토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가오는 노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놓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5060 세대의 은퇴가 쓰나미처럼 일어날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노후 준비를 하신 분들은 정말 찾기가 힘든 것이 요즘 현실인데요. 다가오는 노후가 더 두려운 이유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노인 빈곤은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커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가 자식들에게 내 노후를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노후 자금을 좀 투자해달라고 했대요. 투자해서 잘 되면 노후에 용돈도 드리고 잘 모시겠다고 했다고요. 예상이 가겠지만 이분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시나요? 자식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연락 오면 많이 온 거랍니다. 그래도 돈이 있을 때는 명절에도 꼬박꼬박 찾아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했었는데 돈 가져가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이고 약속했던 용돈도 없던 일처럼 됐다고 하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진 않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물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유가 돼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자식을 돕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 조금 있다고 해서 자식에게 다 퍼주면 안 됩니다. 다 퍼줬다가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서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나
손을 벌려야 된다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돈을 지킬 마음을 가졌다면 다음으론 저축을 잘해놔야 합니다. 노후 생활은 현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한국에서는 69.4세부터 노인이라고 보고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277만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꾸준히 챙겼다면 200~300만 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노후에 이 정도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은 위험이 있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야 많을수록 좋지만 노후에 투자 실패로 빚을 갚아야 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 특히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급증했다고 하니까요. 누군가가 접근해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후에는 의외로 엄청난 돈이 있는 것보다 가끔 사람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등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정도의 돈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고령화 정책으로 일자리나 지원금 등 여러 방면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다가올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신다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돈만 있다고 노후가 행복할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는 그만큼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의 세 번째로 건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막상 그런 분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고 있냐고 여쭤보면 멋쩍어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미뤘던 담배도 끊어보시고요. 술도 조금만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적당한 운동을 추가해 주세요. 막상 처음에 운동에 시간을 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운동을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건물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낮은 층이면 걸어서도 가보시고요. 외출 후 귀가할 때 날씨가 좋다면 30분 정도 걸어보세요. 걷는 게 별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걷는 운동이 주는 효과는 스트레스 해소, 불안감 감소, 우울증 증상 완화 등 우리 몸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심심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걷기만 해도 뇌에 자극을 주게 돼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걷고 나서 다른 것을 의욕적으로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꼭 걸어보세요. 그리고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암을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암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30%가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조기 발견한다고 합니다. 건강 쪽에 쓰는 비용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돈 가져가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의사 선생님이 권장하는 대로 꼭 챙기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꼭 필요한 노후 준비 그 네 번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만들지 않고 일만 하다가 은퇴하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하고 집에서 눈치 보는 일들이 많아지는데요. 미리 취미 생활을 만들어 놓으면 내일이 기다려지는 노후 생활이 펼쳐집니다. 수영이나 탁구, 등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가 많고 취미로 시작한 일이 직업이 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취미로 글을 쓰다가 작가가 된 분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은퇴 전 커피 만드는 것을 배우시더니 은퇴 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무인 일자리 카페에 취업한 일도 있었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라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노후에는 그 시간을 더욱 즐겨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와 자식들 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혼자가 싫어서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좀 전에 취미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취미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 쓰는 피로를 확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워하세요.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체육시설이나 산책 등 마음 먹고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많은 일들과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 그때 뭐라도 해볼 걸 하고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아쉽거나 후회되는 점들이 있었나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억누르지 말고 살자.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혼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쓸 에너지가 아깝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에게 너무 에너지를 뺏기며 살아온 것이 후회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집중하며 살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있을 때 저축하고 아껴 쓸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한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싫어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녀와 나의 삶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을 때 저축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소박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으로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마세요.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계속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은 어떤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면서 100살 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생활에도 기쁘고 재밌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